그럼 이 요실금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소변을 참는 습관. 소변을 참아도 요실금이 와요? 네, 너무 오랫동안 아. 그런 습관을 하다 보면 네. 요실금이 쉽게 오고 안녕하세요. Holistic Nutritionist 유나. PD 체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로도 많이 요청해 주셨던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소변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네. 재채기만 해도 오줌이 그냥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요실금이 나이 든 사람한테도 많이 오지만 네. 어린 나이부터 또 출산 후 여성 또 남성분들도 겪고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30명에서 40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꺼내놓고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원하지 않게 소변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 같아도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실금이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신체적 활동에 제한을 두니까 네. 이거는 정말 잘 알고 예방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주변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머니분들, 네. 엄마분들이 많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출산한 여성분들, 네. 또 갱년기를 겪으신 여성분, 노인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요실금인데요. 네. 특히 우울증이나 치매, 행동 장애가 있으신 분한테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요실금이에요. 그럼 이 요실금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소변을 참는 습관. 소변을 참아도 요실금이 와요? 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하다 보면 네. 요실금이 쉽게 오고 또 여성은 출산을 하면 방광에 많은 무리가 오는데 바로 또 케어를 잘 안 해줬을 경우 또 음식이 정말 커요. 이게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뭐 매운 음식들, 네. 부터? 맵고 짜고 밀가루 음식. 그렇죠. 고탄수화물 음식들, 네. 또 카페인 많은 음식들, 커피. 커피나 또 카페인 있는 차, 네. 또 초콜릿, 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요실금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식습관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네, 식습관으로 오는 것도 크고요. 네. 또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또 너무 많이 받거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네.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문제는 뭔가 현대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오래 앉아있죠. 그리고 소변 참을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실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건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실금이 이 사회생활도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사회적 암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그럼 이 요실금을 예방하고 힐링해줄 수 있는 영양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영양소는 정말로 많은 연구와 네. 또 오랫동안 써온 자연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바로 AOR의 Bladder Manager예요. Bladder가 방관이에요. 요실금에 정말로 좋은 네. 약초들로 만들어낸 영양제예요. 그럼 어떤 약초가 들어있을까요? Bladder Manager에는 크라타바 마그나, 호스테일, 그리고 린데라라는 약초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약초는 건강한 비뇨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장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실금이라는 게 소변을 막 자주 보고 네. 또 봐도 시원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막 밤에 소변 보는 거 있죠. 네. 가끔은 잠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세요. 네, 또 심한 분들은 네. 침대가 젖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네. 이 세 가지 약초는 방광벽, 골반 및 요도, 관략근의 근육을 이완을 해주면서 네. 건강한 배뇨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허브들이에요. 그럼 앞에 말씀해주신 세 가지 허브가 방광을 시원하게 비워주고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요실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케겔 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답이에요, 케겔 운동이. 여러분들이 케겔 운동만 잘하셔도 네. 정말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케겔 운동이 골반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이에요. 네. 특히 출산하신 분한테도 너무 좋고 또 요실금 예방이나 요실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꼭 필요한 운동인데요. 네. 이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에 긴장을 해주게 만들어서 네.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은 브릿지예요. 아, 허리 이렇게 드는 거? 누워서 드는 엉덩이를 거. 드는 거. 네. 왜냐하면 엉덩이 들면 관략근이 쪼여지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요실금 예방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가 자세도 있거든요. 관략근 운동도 되면서 힙업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시고 있으신 분 중에 내가 요실금 증상이나 요실금이 있다. 근데 나는 다리도 가늘고 엉덩이에 근육이 없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신 분들이 요실금 올 수 있는 게 더 높으니까. 관략근 운동만 잘해도 골반 근육이 정말로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약해진 방광을 컨트롤하는 근육이에요. 네. 하지만 케겔 운동을 통해서 네. 이 근육들이 다시 건강하게 붙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라서 튼튼해진 근육이 방광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방광을 다시 잘 조여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는 거군요. 네, 빙고.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매그네슘은 방광 근육 경련을 줄여서 방광이 완전히 비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또 요실금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은 더 경련이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니까 매그네슘도 잘 챙겨 드셔서 근육 이완도 해주고 또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영양제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처방약을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심장병, 고혈압, 저혈압, 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헐브, 크라타바 마그나, 호스테일, 그리고 린데라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피해주세요. 요실금 있으신 분들이 이뇨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더 소변이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음식 중에 샐러리, 네. 샐러리나 샐러리 주스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리가 몸의 수분을 빼주는 그런 영양소라서요? 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창피하다고 숨기지만 마시고 좋은 영양소들과 그리고 좋은 운동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